검은 차량이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창문 너머로 초겨울의 바람이 불어오고 회장 강도연은 묵묵히 손끝으로 넥타이를 고칩니다. 차가 멈추자 비서가 문을 열고 그가 내립니다. 정갈한 검은 정장, 은색 단추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의 눈길이 납골당의 회색벽을 따라 움직입니다. 고요한 복도를 걷는 동안 발자국 소리만 작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봉하남 앞에 멈춥니다. 강서연. 유리벽 안의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연은 천천히 향을 꺼내 불을 붙이고 손끝으로 재를 털며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오직 눈빛이 무겁게 흔들릴 뿐입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연아, 오래도 왔다.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비서는 멀리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복도 끝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죠. 작은 소녀 2명이 손을 잡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하얀 카디건과 노란 리본, 머리 모양까지 닮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꽃을 들고 제단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순간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사진 속 여자는 서연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멈추고 숨이 가라앉아요. 마음속 어딘가가 갑자기 얼어붙는 듯합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향이 불어질 만큼 움켜집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섭니다.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쌍둥이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습니다. 눈앞에 딸 서연의 웃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설마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가슴께를 움켜쥡니다.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일어나요. 향 냄새가 짙게 번지며 공간이 흐려집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회장님, 이동하실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봉화남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향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도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납골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떨어집니다. 그는 손바닥에 눈을 받아들며 낮게 숨을 내쉽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납골당을 돌아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균열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강도연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 중에도 식사 자리에서도 그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날 납골당에 있던 아이들 알아봐.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비서는 놀라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리고 낮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 속 서연의 웃음소리와 납골당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웃음이 겹쳐집니다. 며칠 후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인적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이름은 유리와 윤서, 나이 6살, 보호자는 이하연, 직업은 미술 강사. 그는 이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연 그 이름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하연. 낮게 내뱉은 이름 속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후회와 미련 그리고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현재 송파구 쪽에서 작은 화실을 운영 중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위치 확인해. 직접 가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서연의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조여왔어요. 혹시 그 아이들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도연은 혼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늘 운전기사를 대동하던 그가 직접 차를 모는 일은 드물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봐야지 이제는. 송파의 오래된 골목으로 차가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낙서가, 전봇대에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작은 화실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의 미술교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키를 쥔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한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그림 물감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숨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결국 화실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종이 울리며 문이 열리자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하연.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연도 순간 멈칫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며 붓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얽혀 있었죠. 오랜 시간 묻어둔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모른 채 그림을 그리다 쌍둥이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엄마, 이분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시선이 아이들로 향했습니다. 하연이 황급히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유리야, 윤서야, 선생님 방에서 놀고 있어. 아이들이 사라진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숨겼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하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들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낳은 아이들이에요.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럼 내가 본 게. 하연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에요. 그는 말없이 벽을 짚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며 할아버지야?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유리창 너머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탁자 위에는 서연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아이 초음파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하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서연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한참 뒤 그는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 비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피야. 내 손녀들이다. 더는 숨길 이유 없어. 그의 눈빛에는 오랜 후회의 끝에서 피어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화실 근처 공원에서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왔다.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서연과 똑같이.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아이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세월의 회한을 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자신의 삶에 발을 들이게 될까, 모든 평화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도연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는 회장님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숨기려 하오? 그 아이들이 재벌의 손녀로 자라면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은 비틀리듯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그 아이들 곁에선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며칠 후 도연은 비밀리에 유리와 윤서를 위한 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생활,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조치였죠. 그러나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의 후원자라는 이름만 남겼습니다. 밤마다 그는 서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너라면 나를 용서하겠니?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맴돌았어요. 그는 점점 피곤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하연은 아이들이 미술대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대 위의 아이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서연이 원하던 삶이겠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비밀 후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둔 손녀 존재 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연의 화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은 뉴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장 화실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들 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순간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그 아이들이 손녀 맞습니까?
도연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겁에 질린 두 눈, 떨리는 어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손녀들이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은 밝혀졌소. 이젠 숨길 게 없소.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욕을 먹겠소. 난 이미 늙었소.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오.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남긴 유언이요. 당신에게 전하라 했소. 하연은 봉투를 열고 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 아버지에게 미워하지 말고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그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내 뜻을 이해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용서할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눈송이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마음은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실의 문 앞에는 매년 하얀 난초가 놓였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알았어요. 그건 끝내 가족의 이름을 되찾은 한 남자의 약속이었습니다.